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이 가까운 이웃들 간의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부산에서 진행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각별히 지역균형 발전에 관심이 큰데 그 부분에서 같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영에 감사를 전하고 양국이 엄중한 환경에서 공동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긴밀히 공조하면서 셔틀 외교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협의체의 구체적 운용 방안을 공동문서로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국토균형 성장, 자살 대책 등 양국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양국 관계부처는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정문가 식견을 활용해 의견을 나눕니다. 한일은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통 과제 관련 다층적 연계를 위해서도 함께 대응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647개 가운데 91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복구된 시스템 중 1등급은 20개로 약 52%가 정상화됐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우체국과 우편 물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정부24와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주민등록과 인감, 여권 등 국민이 자주 활용하는 각종 서비스도 큰 혼란 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민원 현장 접수와 납부기한 연기 등을 시행합니다. 복구 속도도 점차 높일 계획입니다. 중대본은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647개 시스템 목록을 모두 발표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전체 목록과 정상화 여부, 대체 수단도 함께 제공하여 기관과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 정보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 차단,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 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 경제단체, 기업 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 주체별 핵심 과제를 타겟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시국진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ADB는 건설 경기 부진과 미국의 관세 인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9%로 내다봤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6%로 예측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5극 3특 전략. 5개 권역과 3개 특화지역 집중 육성이 핵심 개념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첫 본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골자로 국토를 5극 3특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건립과 공공기관의 2차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지역은 서해권의 물류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분산된 중심축 간 교통망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 5극 3특 권역별 거점 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광역버스, BRT 운행과 대중교통 정액권인 K패스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을 늘립니다. 지역 내 의료와 교육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내 산학연을 연결하는 라이즈 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지역에 대한 예산 배분과 투자도 확대합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와 벤처투자 40조 원도 비수도권에 40%가 투자되도록 추진하고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의 사전 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배분하는 포괄보조금도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KTV 강재입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이 지난 1년간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무자본 갭 투자와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 6개도 적발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범죄 수익인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국토부도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로 전세 사기 정황 179건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전세 가격과 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 사기 범죄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범정부 특별 단속으로 전세 사기범 46명에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소급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1,400여 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12건의 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전세 사기와 기획 부동산 추출 시스템으로 전국 단위의 정례 조사를 체계화해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광공업은 2.4%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자동차 생산이 21% 넘게, 의약품은 11% 늘어난 영향입니다. 반면 반도체와 식료품은 줄었습니다. 자동차의 전월 생산에 대한 기저와 친환경차의 수요가 지속되어 자동차 업종은 증가하였고 계절 독감 백신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의약품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0.7% 감소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과 협회,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은 7월에 소비 쿠폰 지급 효과가 나타난 만큼 8월 통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출 부문을 보면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됐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의 경우 2.4% 줄었습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늘었지만 음식료품과 가전제품 등의 소비가 줄어든 탓입니다.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줄어 6.1% 감소했습니다. 다만 경기 지표는 개선 흐름 보였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집행하고 동행축제 등 할인 행사를 이어가는 등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노인들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229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6개월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통합돌봄 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은 국비 777억 원이 편성된 상황. 복지부는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 서비스, 인프라 확보 현황 점검 등 본사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통합돌봄 인력 지원을, 국토부는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수행하고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고령 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 발굴 등에 나섭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통합돌봄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 수명의 연장과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기리배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서비스 체계를 재구성하고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 장관은 지자체 현장 상황 점검은 물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1925년 경성역으로 세워져 한국 근현대사 중심에 서 있었던 옛 서울역. 지난 2012년 문화역 서울 284로 이름을 바꾸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옛 서울역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에서 100년의 역사를 톱파보는 전시가 열립니다. 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울역의 지난 시간을 함께 기억하고 다가올 100년을 함께 그려나가는 열린 상상력의 항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역의 과거는 3등 대합실에 펼쳐집니다. 근대화부터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역사의 경랑을 담은 7장의 서울역 사진 아래로 각각의 순간을 재해석한 현대미술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점차 바뀌는 사진 옆을 걸으며 시간의 흐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2등 대합실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이어집니다. 옛 서울역에서 판매했던 맥주와 커피, 간식 등을 회상할 수 있는 시식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역을 주제로 재구성한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공간에 자리한 현대 가구와 패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다니는 새 서울역과 이 과거 서울역을 연결하는 통로도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 KTX 이용객이 오가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 기념 전시는 11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는 11월 27일 오전 1시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상황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등 돌발 변수에 따른 발사 예비일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실제 발사를 위한 화약류 장착과 위성 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